당신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충분할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할까요? 찰리 먼거는 워런 버핏의 오랜 파트너이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단순한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탁월한 사고력으로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7가지 인생 조언은 단순한 성공 법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원칙이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프레임입니다. 그렇다면 찰리 먼거가 남긴 이 조언들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점. 끊임없이 학습하는 기계가 되어라. 찰리 먼거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매일 뭔가를 배우지 않는 날은 낭비한 날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교육과 먼거가 말하는 학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정해진 교과서와 시험이 있지만 실제 세상에서 필요한 학습은 스스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학습하는 기계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왜 끊임없이 학습해야 하는가? 심리학적 분석. 인간의 두뇌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구두쇠입니다. 즉,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익숙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기존의 지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이 바로 먼거가 말한 학습 기계가 되는 법입니다. 역사 속 사례 다빈치와 마스크의 공통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였지만 그의 노트에는 해부학, 물리학, 기하학, 심지어 군사 전략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모든 지식을 연결하며 사고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순한 기업가가 아닙니다. 그는 물리학, 로켓, 공학, 인공지능, 뇌과학 등 다양한 분야를 끊임없이 학습하며 혁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먼거의 조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평생 학습자가 되는 법. 매일 30분 이상 읽기. 먼거와 버핏은 하루의 절반을 독서에 투자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책을 읽으며 사고력을 확장하세요.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 연결하기. 물리학, 심리학, 경제학처럼 다른 분야를 조합해보세요. 다양한 관점을 접하면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합니다. 기록하고 복습하기. 배운 것을 노트에 적고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보세요. 지식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먼거는 단순히 공부하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2점. 모든 학문의 빅 아이디어를 배워라. 찰리 먼거는 단 하나의 분야에 갇히지 말고 다양한 학문에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분야의 핵심 원리를 알고 싶다. 그래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거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수학, 심리학, 경제학, 물리학, 역사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원리를 익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가지 분야만 알 때 생기는 문제 심리학적 분석. 심리학에는 도구를 가진 사람의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즉, 망치를 든 사람은 모든 것이 모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제학자는 모든 문제를 시장 원리로 해결하려 하고, 엔지니어는 모든 문제를 기술적 해결책으로 접근하며, 심리학자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행동 패턴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시각으로만 문제를 보면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사례 다빈치와 뉴턴의 공통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단순한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부학, 물리학, 기하학, 건축학, 군사 전략까지 연구했습니다. 뉴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학자이면서 동시에 물리학, 철학,
심지어 연금술까지 공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의 학문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연결하며 사고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찰리 멍거 역시 이런 사고방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학문의 핵심 개념을 조합해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멍거의 조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다양한 학문의 핵심 원리 익히기. 각 학문에서 핵심 원리를 찾아라. 경제학 기회비용, 공급과 수요, 심리학 인지 편향, 동기부여 이론, 수학 확률, 통계적 사고, 역사 패턴 인식, 권력 구조, 물리학 시스템 사고. 각 분야의 원리를 연결하는 연습을 하라.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을 할 때 경제학의 기회비용과 심리학의 손실 회피 편향을 결합해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읽는 책을 읽어라. 다양한 학문을 다룬 교양서를 읽고 핵심 개념을 정리해보세요. 찰리 멍거는 단순히 많이 공부하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양한 학문의 원리를 익히고 그것을 연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가지 시각이 아니라 여러 개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3점.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줘라.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들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종종 논리와 이성이 사람을 설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과 자존심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체면을 세워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리학적 분석. 자존심과 인지 부조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합리적이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이미지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모욕하면 우리는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지 부조화란 자신의 신념과 실제 상황이 충돌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가 너는 무능해라고 지적하면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반면 이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야.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체면을 잃지 않도록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례. 링컨의 리더십.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들의 체면을 세워주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논쟁을 즐기며 상대방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패배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실천 방법. 비판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 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판하면 사람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비판이 필요하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라. 내 말도 일리가 있어.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조언을 덧붙여라.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노력한 점이 보여. 다만 다음번엔 이런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비판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찰리 멍거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첨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설득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점. 역사로부터 배워라.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연구한다. 왜냐하면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예전에도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심리학적 분석.
역사 속 패턴을 무시하는 인간의 본능. 심리학에는 역사 망각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잊고 자신들은 다를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29년 경제 대공황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칠 때까지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과거에도 제국들은 과도한 확장을 시도하다 몰락했지만 현대 국가들 역시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찰리 먼거는 역사를 공부하면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사적 사례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공통된 실수. 나폴레옹은 1812년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지만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군대는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약 130년 후 히틀러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1941년 소련을 침공하며 러시아의 겨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혹한 속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으며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먼거의 조언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 방법, 역사에서 배우는 법.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를 연구하라. 나폴레옹, 링컨,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들의 결정 과정과 실수를 분석해보세요. 과거의 경제 위기와 버블을 연구하라. 1929년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건을 연구하면 시장의 흐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라. 제국의 흥망성쇠, 정치적 대립, 기술 혁신의 주기를 살펴보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찰리 먼거는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역사의 패턴을 이해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5점. 뒤집어서 생각하라.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문제를 정면에서만 보지 않고 반대로도 생각해본다. 어떤 문제든 뒤집어 보면 새로운 답이 보인다. 우리는 보통 정방향 사고를 합니다. 즉,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질문하죠. 하지만 먼거는 이렇게 묻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피해야 할까? 그는 거꾸로 사고하는 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적 분석, 인간의 본능적 편향을 극복하는 법. 심리학에는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기존에 믿고 있는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찾고 그것을 반박하는 증거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이 성공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 이 사업이 실패할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더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먼거는 이런 사고방식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사례 NASA와 아폴로 13호 사고. 1970년 아폴로 13호가 달 탐사를 가던 중 산소 탱크 폭발 사고를 겪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죠. NASA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승무원들이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즉, 정방향 사고가 아니라 뒤집어서 사고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의 계획을 포기하고 생존에 초점을 맞춘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은 극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찰리 먼거는 바로 이런 사고방식을 강조한 것입니다. 실천 방법. 뒤집어서 생각하는 법. 성공을 묻지 말고 실패를 먼저 생각하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려면 어떤 실수를 저질러야 할까? 목표를 정할 때 반대로 접근해보라.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 아니라 건강을 망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그러면 나쁜 습관을 더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투자를 할 때 이 주식이 오를 이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식이 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찰리 먼거는 단순히 창의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답을 찾으려면 반대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질 수 있습니다. 6점. 게으름.
과도한 이데올로기, 자기 연민을 피하라.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멀리해야 한다. 첫째, 게으름. 둘째, 과도한 이데올로기. 셋째, 자기 연민이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게으름, 가장 확실한 실패의 길. 우리는 보통 실패의 이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실패는 단순한 게으름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야 하는 걸 알지만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봅니다. 책을 읽어야 하지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지만 내일부터라고 말하며 미룹니다. 찰리 먼거는 게으름이 사람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매일 배우고 매일 생각하며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이 과도한 이데올로기 사고를 멈추게 만드는 함정. 찰리 먼거는 어떤 한 가지 이념이나 신념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함정에 빠집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특정 정치 이념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투자자들은 특정 기업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위험 신호를 보고도 무시하고 손실을 봅니다. 찰리 먼거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 자기연민 가장 위험한 정신적 독. 찰리 먼거는 자기연민을 가장 경계해야 할 감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연민에 빠지면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스스로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즉, 반복적인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라며 포기하는 태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똑똑하지 않아서 무슨 수를 써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냉정하다. 아무도 당신의 자기 연민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고 해결책을 찾아라. 실천 방법. 게으름, 과도한 이데올로기, 자기 연민을 피하는 법. 하루 1%라도 성장하는 습관 만들기. 책 한 장이라도 읽기. 10분이라도 운동하기.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행동의 지속이다.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기. 다른 의견을 듣고 반박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보기.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태도 유지하기.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직접 행동하기. 왜 나만 힘들까? 라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해보기. 찰리 먼거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감정과 사고방식을 버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게으름을 극복하고 열린 사고를 가지며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7점, 자기위주, 편향에 유의하라.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편향적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편향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의 뇌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위주 편향입니다. 자기위주 편향이란 무엇인가? 자기위주 편향이란 성공은 내 덕분, 실패는 외부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경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내가 똑똑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나쁜 성적을 받으면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라고 탓합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내가 잘 분석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손해를 보면 시장이 나빴어라고 탓합니다. 찰리 먼거는 이런 편향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적 분석. 왜 우리는 자기위주 편향에 빠지는가?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실수를 인정하면 자존감이 위협받기 때문에 뇌는 자연스럽게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합리화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책임 전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향에 빠지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배울 기회를 놓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찰리 먼거는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나는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역사적 사례 존 F. 케네디와 피그스만 침공. 1961년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피그스만 침공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처음에 케네디는 CIA와 군 고문들의 조언을 믿고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후 그는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참모진의 의견에 더 비판적인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그 결과 2년 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제3차 세계대전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찰리 먼거는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훈을 얻는 사람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 자기위주, 편향을 극복하는 법. 실패했을 때 내 책임은 없었나? 라고 자문하기. 실패를 단순히 운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기.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고 가정하기. 토론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혹시 내가 놓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자문해보기. 남의 피드백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다른 사람이 나의 실수를 지적할 때 즉각 방어하지 말고 먼저 생각해보기. 찰리 먼거는 단순히 겸손해져